5년쯤 돼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 상황에 오로라 여행이 계기가 됐어요. 오로라를 본 게. 근데 오로라 보러 가려면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말에 12월에 다들 뭐 성과급 결정하고 진급 결정하고 이때 일주일을 휴가를 내야 돼요. 갔다 오면 이제 책상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엄청 욕 먹으면서 그냥 휴가 내고 갔어요. 왜냐하면 오로라니까. 오로라 보니까. 욕을 먹으면서 가신 거예요? 네네. 엄청 싸우고 갔죠. 그 오로라를 보면 사실 그 카타르시스죠. 일종의 카타르시스. 오로라는 밝아질수록 이 움직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초록색이 밝아지면 오로라 댄싱 단계가 돼요. 그래서 댄싱이 되면 이제 오로라가 막 춤을 추죠. 막 그 다음 단계 오로라 폭풍이에요. 폭풍 상태가 되면 밝기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갑자기 핑크색으로 막 불 타듯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데 그거 보면 거의 울어요. 거의 울고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경이로움이에요. 그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물어본다는 건 무의미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 저는 이 오로라도 굉장히 처음 봤으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이 오로라보다 더 신기한 걸 본 거예요. 뭐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 월급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요. 다 뭐 사진가, 만화가, 블로거, 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살아 있더라고요. 안 굶어 죽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밥을 안 굶는 데잖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12월 초에 이렇게 휴가를 일주일 갔다 오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갈구겠어요. 저 일주일 휴가 갔다 온 이후에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회사 분위기 궁금한데요. 그렇게 회사에서 괴로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직서 낸다는 얘기가 목에 탁 걸리지만 걸려요. 걸리지만 못 하잖아요. 이거 뱉는 순간 진짜 끝이니까. 네. 근데 뱉어지더라고. 뭐라고 뱉었어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목에 딱 걸려있던 게 툭 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어요. 위벽이 다 헐어 내려서 그냥 놔두면 이게 위암으로 발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본인이 아니고 보호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만둔다고 그러면 말리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했대요. 네. 야, 한편으로는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말 그대로 속이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상한 거잖아요. 각자가 아마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만두고 나서 6개월 뒤에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어땠어요? 받았는데 깨끗해요. 깨끗해. 6개월 만에 깨끗해졌어요. 회사 생활을 이렇게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4년의 회사 생활이 좀 뭐였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뭐 한 글자로 줄이면 헬. 헬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HLL. 그저 궁금한 게 작가님 그 회사 생활하실 때 무슨 요일이 제일 싫으셨어요? 뭐가 좀 제일 싫으세요? 다 싫어. 다 싫어요? 금요일에 근데 토요일은 괜찮잖아요, 토요일은. 토요일도 이래요. 아, 진짜요? 맨날 야근.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회의를 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와, 내 회사도 아닌데 금요일. 근데 그게 보통 한 새벽 한 2, 3시쯤 끝나요. 근데 그 새벽 2, 3시쯤 끝나는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놔. 와, 진짜 짜증 지대로다. 그 부소장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승승장구 하셨습니까? 예, 승승장구하셨습니다. 아유, 열받아. 씨. 야 성공하셨네. 천체 사진 작가로 이제 이름을 이제 알리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나사에서 운영하는 오늘의 전체 사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등록이 선정이 됐고요. 와, 아, 작가님 이거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예, 제가 찍은 사진들이네요. 네. 와. 여섯 번 선정이 됐습니다. 작가님 이걸 어떻게 찍으시는 겁니까? 이게 와.
이때는 밤에 별똥별이 떨어진 거예요? 수만 개가 떨어지던 날이었어요. 그 불규칙적으로 이런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별똥별입니다. 요건 달인데 달 옆에 뭐가 하나 조금씩 찍혀 있어요. 그게 금성인데 달이 금성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계기 월식 사진입니다. 지구 그림자에 이제 달이 들어가면서 이제 붉게 변하는 현상이죠. 아니 또 이 작가님께서 기억에 남는 사진이 또 좀 있다고 그래요. 이 해 가운데 뭐가 있죠, 이게? 네네네. 이게 뭐가 있네요. 네, 이게 뭐가 있죠? 가운데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섬. 우리가 힌트, 동쪽 끝. 독도. 예, 맞습니다. 독도. 독도입니다, 독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찍었는데 일출이랑 겹쳐서 찍은 거죠. 야. 3년 정도 해서 찍었습니다. 에? 3년 시도했죠. 3년. 아니 이거를 3년. 이게 울릉도 독도 태양이 딱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 일직선. 네네네. 정확하게 일직선. 네. 태양의 시직경이 0.5도거든요. 시직경이요? 예, 이렇게 보이는 크기가 예, 하여튼 뭐 이 정도 요만한 크기로 보이겠죠. 태양이. 그럼 네. 그럼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독도는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까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삼각함수로 이 계산하면 됩니다. 삼각함수 또 나왔다. 예, 예. 그 저기 곽 작가님이 그때 얘기해 준 삼각함수. 예. 여기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예, 이게 계산하면 되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왜 난 모를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독도가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지가 이제 계산이 돼요. 아 그러면 요 정도 딱 독도가 해 가운데 딱 들어가겠구나. 이걸 계산을 하고 찍었는데 첫 회에는 실패한 게 날씨 때문에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두 회째 이제 시도하는데 또 실패하니까 날씨 좋은데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실패하고 이게 울릉도에서 이제 육지로 이제 들어오는 배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뒤에 울릉도가 이렇게 멀어지는데 이렇게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울릉도가. 그때 이제 안 거죠. 내가 실수한 게 뭔지.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제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평소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 못 느끼고 살잖아요, 전혀. 못 느끼죠. 그런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으려고 하면 90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서 독도가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높이도 맞아야 돼, 높이가. 울릉도가에서 독도가 볼 때 독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높이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못 그거 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것도 삼각함수로 계산해 보면 돼요. 야, 근데 우리가 위키즈를 통해서 삼각함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딱 사진 아. 딱 찍힌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와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야.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이 순간을 봤을 때 옛날부터 이제 영토 범위 자체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가 우리 영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 안 보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찍힌다는 걸 당연히 증명을 했고 이게 작가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여기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 이 기록이 있대요. 그게 딱 50페이지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맑은 날 눈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거를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요 이제 찍어둔 독도 일출 영상을 국가에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예, 국가에 제공을 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애국가 첫 장면으로 동해물과 할 때 그 딱 그 동해에서 떠오르는 독도와 함께 떠오르는 그 장면으로 썼으면 좋겠다. 아니 저 회사를 다닐 때와 지금을 좀 비교. 아까 뭐 얘기만 들어도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떤 점이 좀 가장 행복하고 좋으신지. 지금 굉장히 행복한 거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아침에 지옥철 안 타도 되고 낮에 한가할 때 영화 볼 수 있고 혼자. 정년이 없는 직업이고. 아 부럽네요.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 들어오면 까짓거 굶으면 돼요. 남들은 보면서 와, 저 사람 밤에 잠도 못 자고 무거운 장비 막 짊어지고 혼자 다니고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고 남들은 그걸 걱정을 하는데 저는 야근으로 단련돼서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니다. 네. 네. 3일씩 그 72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촬영할 때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야근으로 단련돼서.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묘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으세요? 뭐 쫙쫙쫙쫙 나오는데 배워서 오신 거예요? 야,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작가님이 진짜 괴물이에요. 2002년에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그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부끄럽다. 오늘. 다 끝났는데요. 네. 그럼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니까 네.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야 우와 2년 6개월 만에 학사과정을 이수한 수재가 나왔다. 진짜 부끄럽다. 공부 잘하는 분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었는지. 재밌는 것도 왕왕 있죠. 왕왕 있죠. 재밌는 것도 왕왕 있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가끔 이렇게 외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막 없이 그냥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 무슨 말일까 어릴 때 너무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냥 자막이 있는데 왜? 자기야. 자막이 나오기 전 것도 막 이게 보고 싶은 우리 거야. 작가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린 자막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그걸 영어로 한번 듣고 싶은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괴물 뭐 이런 거 기록도 그냥 한문으로만 자료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거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해요 또. 공부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한문 해석하는 법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거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을 것도 같잖아.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면 좋아. 나 그러면 좋아. 관심이 나 다 양보야. 아. 오케이. 뭐 한문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그리고 영어를 수학은 수학도 못지 않죠. 여기서 저기 보면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여기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아니, 궁금할 수 있어.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거기까지는 양보. 아니 길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 몇 미터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있어. 아 진짜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묘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있어. 그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궁금한데 본인은 나랑 사람은 야, 궁금한데. 근데 우리는 잠깐 예를 들어서 한강 지나가다가 한강 요 넓이가 폭이 얼마나 될까? 내가 수영해갖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 폭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궁금할 때 있지. 궁금할 때 있잖아. 있어. 그럴 때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삼각함수로 요렇게 계산하면 아 신기하네. 그거를 직접 자로 안 재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신기할 수 있잖아.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과연 잴 수 있을까?